우리 매실나무는 한쪽은 도로이고 한쪽은 펜스와 하우스가 있어 삼지 개심형으로 키워도 부득불 각도를 좁혀 키우니 도장지 발생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초 발생도 적고 신초 정리도 쉽습니다만 세상에 다 좋은 것은 없고 나무가 세워서 크다 보니 열매를 딸 때 언제나 사다리를 도모해야 하며 그렇게 고생하여 따도 열매 수확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기야 자가 소비이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반면에 자두나무는 좌우에 제약되는 것이 없으니 같은 삼지 개심형으로 키워도 이렇게 넓게 펼쳐져 키웠습니다. 아주 높은 곳이 아니면 사다리 놓지 않아도 작업이 가능하며 가지가 눕혀져 있다 보니 열매가 달릴 때는 사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주지가 눕혀져 있다 보니 도장지를 비롯한 신초가 무수히 올라옵니다. 어느 과수와 마찬가지로 자두도 열매 속기와 더불어 첫 신초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한 번이 아닌 신초가 올라오는 동안 계속 이루어지죠. 텃밭 농사 과일 안 달리는 첫째 이유가 이 신초 정리, 그러니까 여름 전쟁을 게을리하기 때문이죠. 여기처럼 자두가 달린 이 가지에 달린 잎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해야 하고 그 광합성 양분을 자두에 보내야 열매도 굵고 맛도 있어지겠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내년 결과지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두는 복숭아와는 달리 결과지 군을 형성하여 꽃눈도 오고 꽃도 피지만 여하튼 새로 만드는 결과지나 결과지 군을 형성하고 있는 가지가 모두 여름에 햇빛을 받아야 거기에 꽃눈이 옵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중요성도 남보다 더 잘 알고 있지만 앞에서 얘기한 처럼 주지가 눕혀져 있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신초가 올라와 작년 재작년은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였더니 열매가 드문드문 열렸었습니다. 작년에는 좀 부지런을 떨었더니 올해는 열매가 엄청 열렸습니다. 알속기 고개가 아팠지만 예년에 비하면 그것도 즐거운 비명입니다. 이만큼 자두에게 신초 정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신초가 무성하게 올라와도 하단부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다만 신초 정리 원칙만 알고 있으면 가지가 아무리 많이 올라와도 번거롭긴 해도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더구나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는 유목을 기르는 분도 있는데 다른 점은 유목은 나무 키우는 것과 수영 잡는 것이 중점이라면 성목은 열매 다른 것에 중점이 있으니 이 점만 다르고 나머지는 공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두 유목도 3지나 4지 또는 2지나 Y지형으로 키우든 그것도 모양만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여기처럼 키우다 어떤 가지는 별로 더 작고 어떤 가지는 별로 더 크면 큰 가지는 눕히고 작은 가지는 세우면 다소 조절이 됩니다. 여하튼 지금 여기 키우고 있는 가지들인 주지 또는 부주지들입니다. 이들은 이 나무의 뼈대이고 양분 흐름 고속도로입니다. 이 가지들은 때로는 위를 적심하기도 하나 계속 키워나가야 합니다. 유목이든 성목이든 계속 키워나가는 주지나 부주지에도 여러 갈래의 신초가 올라옵니다. 계속 뻗어가는 가지에도 경쟁지가 올라옵니다. 당연 이 경쟁지는 적심하여 원가지가 뻗는데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건 자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숭아, 매실 다 똑같습니다. 유목에도 성목에도 가지 등에 하늘로 쭉 솟는 도장지가 나옵니다. 이 도장지는 벌사회에서 수펄과 같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열매가 익는데 필요한 잎수가 부족할 때는 또 나무의 세력이 너무 셀 때 세력 조절용으로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방해되는 가지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도장지를 유인하여 필요한 척지를 만들거나 결과지로 만든다고 하지만 이것도 등 바로 위로 힘차게 솟은 신초는 길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도장지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몇 마디 남기고 잘라서 그 남은 마디에 또 순이 발생하면 그걸 결과지로 활용하거나 아님 여름 뜨거운 햇빛에 굵은 주지 숲이가 터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필요만큼 마디를 남기고 가위로 자르든 저처럼 손으로 꺾든 처리합니다. 지난 겨울 전쟁 때 강전쟁을 한 곳은 도장지가 무수히 올라옵니다. 또 우리처럼 주지를 많이 눕혀서 키운 나무는 도장지가 많습니다.
너무 복잡한 것은 손으로 뜯어냅니다. 밑부분까지 뜯어낸 곳은 다시는 처리한 곳에 신초가 나오지 않도록 뜯어냅니다. 신초 정리에서 이 도장지 처리가 가장 일이 많고 또 중요합니다. 도장지만 처리해도 일을 고할은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도장지가 위로 크게 자라 열매가 있는 가지 잎을 가리면 열매가 굵을 수가 없겠죠. 물론 도장지도 광합성을 하여 동화양분을 만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든 동화양분은 열매로 가기보다 자기 성장에 쓰입니다. 왜냐? 나무는 열매 맺어 종족 번식보다 무조건 자라는 게 제일 본능입니다. 이 도장지가 신나게 자라면 열매도 떨구어 버립니다. 또 하나는 내연 열매 맺힐 결과지의 햇빛을 가리면 그 결과지는 꽃눈을 맺지 못합니다. 아주 많이 가리면 꽃눈은커녕 가지도 고사합니다. 과수를 재배하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도장지 나무의 세력이 좋을수록 무지 올라옵니다. 지금 5월 초인데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 번은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가을까지 수시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바로 이 신초 작업입니다. 위로 솟은 신초라고 해도 살피지도 않고 신나게 꺾어내면 안됩니다. 여기처럼 열매 달린 신초가 위로 솟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눕히거나 끝만 적심합니다. 그대로 두면 신나게 자라려고 열매를 떨굴 수도 있습니다. 가지 등에서 위로 뻗은 도장지와는 반대로 가지 아래 배 부분에서 나온 가지는 아주 양선하여 좋을 것 같지만 이건 너무 양분 흐름이 좋지 않아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묵은 가지든 신초이든 무조건 제거합니다. 과수 농부가 좋아하는 수는 바로 가지 옆구리에서 나오는 측면지입니다. 이걸 길게 키워 부주지나 측지로 삼거나 아니면 결과지로 만듭니다. 유목이든 성목이든 다 똑같습니다. 수평으로 나온 가지는 그대로 두었다가 필요한 길이만큼 커지면 적심을 합니다만 그런 맞춤한 측지가 없으면 비스듬히 비껴 위로 솟은 가지를 유인하여 쓸 수도 있죠. 꽁 대신 닭이죠. 물론 이 측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나치게 많거나 약한 가지는 제거해야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첫째, 도장지는 몇 마디 남기고 절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새순을 필요하여 사용하거나 아님 낮게 싹둑 잘라 굵은 지주 숲이 갈라지지 못하도록 돕고 이것도 복잡하면 뜯어내어 제거합니다. 둘째, 옆구리에서 나온 신초는 결과지로 삼되 부족하면 비껴 위로 올라온 신초를 눕히고 이것도 많으면 솎아냅니다. 이것만 염두에 두고 상황과 의도에 따라 하면 그게 전문가입니다. 조금만 더 부원하면 측지 중에서도 보통은 안에서 밖으로 향해 나오는데 어떤 측지는 밖에서 중심부 즉 안으로 향하는 가지는 제거합니다. 이런 걸 내향지라고 합니다. 왜 제거할까? 이 측지가 장차 햇빛을 받아 꽃눈 만들어 앞으로 결과지가 되어야 하는데 안으로 파고드니 햇빛을 볼 수가 없겠죠. 쓸모없는 건 무조건 제거하죠. 하향지나 이런 내장지는 전혀 쓸모가 없으니 언제나 제거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욕심을 너무 내어 결과지를 두면 수채가 복잡합니다. 그러면 일조량이나 통풍에 문제가 됩니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가지 많다고 수확량이 많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